이번 영상에서부터는 간단한 게임을 만들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유니티를 사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좋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들을 이제 다시 처음부터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이 씬에다가 지금 큐브, 플레인, 그 다음에 뭐 빈 게임 오브젝트, 스피어 이런 것들을 추가를 했는데 간단하게 그냥 다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처음으로 만들 것은 이 교재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 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장면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바닥면이 하나가 있고 여기 이렇게 벽들이 4개가 이렇게 둘러싸서 뭐 경계를 만들고 있고요. 여기다가 내가 조정할 수 있는 플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어를 제외하고 이 배경 맵들 부분을 한번 먼저 같이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뭐 기존이랑 비슷한데 일단 바닥면부터 만들어 봅시다. 전에 사용을 했던 것처럼 하이라키 창에 우클릭해서 3D 오브젝트 플레인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바닥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바닥면 같은 경우에 지금 기본 크기가 트랜스폼 컴포넌트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기본 크기가 그냥 스케일이 사실 크기라고 하면 안 되죠. 스케일이 111로 돼 있는데 얘를 조금 늘려서 2배씩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 1, 2 스케일을 가지도록 바닥면을 가로 세로 방향으로 2배씩 키워준 게 되겠죠. 그리고 위치 자체가 지금 그냥 처음 만들었는데 이렇게 그냥 임의의 위치에 설정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이런 숫자를 집어넣어 놓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0,0,0 위치로 다시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것부터 한번 만들어 봅시다. 4개의 벽을 이제 큐브를 사용을 해서 이 큐브로 4개의 이 둘러싼 벽을 만들 텐데 당연히 길이가 좀 길어져야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 왼쪽 벽을 만든다고 치면은 Z 방향으로 20만큼 키우게 되면은 크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얘도 우리가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맞춰보자면 일단 0,0,0 기준으로 옮겨 놓은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이쪽 방향 크기가 10이니까 마이너스 X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X방향으로 마이너스 10 이렇게 옮겨주게 되면 이쪽 사이드에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고요. 바닥으로 조금 내려가 있으니까 위로 좀 올려줍시다. 0.5만큼. 그러면 이렇게 바닥면 레벨이 맞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단축키들이 유니티에서도 똑같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똑같은 거 만들고 싶다 그럼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되고 듀플리케이트로 컨트롤 D를 해주시면 이렇게 똑같은 객체가 하나 더 생기게 되고요. 얘는 이제 뭐 오른쪽 벽에 놓고 싶다고 하면은 X방향 위치가 마이너스 10이 아니라 10 위치에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2개의 벽면이 만들어졌고요. 2개 더 만들어줘야 되겠죠. 앞뒤를 막을 거니까 이렇게 2개를 더 듀플리케이트를 해주고 이제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얘를 회전시켜도 되고요. 그쵸? 90도만큼 회전시켜줘도 되고 아니면은 스케일을 Z방향으로 늘려주는 것이 아니고 X방향으로 20이었죠. 이렇게 스케일링을 해줘도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Z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걸 듀플리케이트를 할 게 아니라 이걸 듀플리케이트를 해서 Z 방향으로 10만큼 이렇게 해주면 간단하게 우리가 원하는 형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급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주면 좋을 것은 이 하이라키 창을 항상 정리를 잘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플레인이 하나가 있고 큐브가 4개가 있죠. 자, 내가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맵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하이라키 창에 보면은 이 맵을 구성을 하는 요소들 뿐만이 아니고 뭐 디렉셔널 라이트라든지 메인 카메라 같은 것들이 내가 게임을 만드는 구성 요소로서 이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얘네들을 말하자면 폴더 개념처럼 정리를 항상 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게 여러분들이 복잡한 씬을 만들 때 조금 더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팁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얘네 5개의 컴포넌트는 맵을 이루는 애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말씀드렸죠. 빈 껍데기를 하나 만들어 두는 거예요. 맵이라고. 네. 그래서 이 맵도 위치를 000으로 해주시고, 우리가 이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이라키라는 거, 계층 구조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인에서 큐브까지 애들을 이 맵의 자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뭐 얘를 접고 펼 수 있거든요. 굳이 내가 맵을 다 만들어 뒀으면 이 하이라키 창을 복잡하게 둘 것 없이 이 맵을 구성을 하는 어떤 그런 게임 오브젝트들은 이 안에서 모두 살펴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잠깐 만들어 뒀었는데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만드는 맵은 이런 식으로 색깔을 가지게 될 거예요. 바닥면은 좀 어두운 색이고 뭐 옆면은 흰색이고 플레이어는 파란색이고, 이 색깔을 어떻게 표시를 하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에셋에다가 그런 재질이라고 하죠. 한글로 머티리얼 재질이라고 합니다. 를 설정하기 위한 것들은 요 머티리얼 폴더에다가 집어 넣어 놓을 거예요. 일단 따라 해 보시고 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머티리얼 안에 일단 우클릭을 해주시고 크리에이트에서 여기 있죠. 아이고 좀 큰데 요 머티리얼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해서 새로운 머티리얼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얘는 바닥면의 색깔을 설정을 할 거라 뭐 플로어 머티리얼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플로어 맷 이런 식으로 뭐 저는 주로 이름을 짓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 머티리얼을 클릭을 해 보시면은 역시나 이 오른쪽 인스펙터 창에서 저 머티리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컴퓨터 그래픽스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우리가 쉐이더라는 걸 배웠죠. 그래서 프로그래머블 쉐이더, 우리가 GPU에다가 컴파일해서 넘겨가지고 GPU가 화면을 그리기 위해서 수행해야 되는 연산들이 들어있는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쉐이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머티리얼도 보시면은 여기 쉐이더라는 일단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머티리얼이라는 건 뭐냐면요, 결국에는 쉐이더에다가 여러 가지 유니폼 값들을 묶어서 설정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유니폼, 컴퓨터 그래픽스 들으신 분들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유니폼이라는 거는 쉐이더를 실행하기 전에 쉐이더가 가지고 있는 그 per 오브젝트 변수들을 설정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프로퍼티들이었죠. 어트리뷰트는 per 버텍스죠. 버텍스고, 유니폼이 per 오브젝트 인 데이터를 설정해 놓는 그런 부분이다 라는 거 리마인드를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 이제 뭐 자세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뭐 이걸 하나하나 설명드릴 것은 아니고,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떤 물체를 그리는 방식은 이 쉐이더 프로그램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필요한 데이터가 유니폼인데 그 유니폼들을 이제 이 아랫부분에서 설정을 해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쉐이더를 실행할 때 색깔을 빨간색으로 설정을 해서 쉐이더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하고 싶다라면 그것들을 묶어서 이 매테리얼에다가 저장을 해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알베도 부분, 이 색깔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UI가 나타나서 내가 색깔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제에서처럼 좀 약간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이 매테리얼을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이 쉐이더 플러스 유니폼이 특정 물체를 그릴 때에 사용이 될 겁니다. 자, 사용을 하도록 어떻게 할당을 해주냐,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이거를 끌어다가 이렇게 물체에다가 드래그 드랍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게임 만들 때 모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내가 방금 이 머티리얼은 이 플레인에다가 할당을 해줬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플레인이 가지고 있는 이 네 가지 컴포넌트, 네 가지 기능들 중에 무언가가 저 메테리얼을 참고를 해서 이 물체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색깔이 이렇게 변한 거일 거잖아요. 그럼 정확히 얘네들 중에 어디에 저 메테리얼이 할당되는지 같은 것들을 잘 알아두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크립트 프로그래밍으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때에 좀 헷갈리지 않고 좀 쉽게 이런저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쉽죠? 이름을 보면은 쉽게 예상이 됩니다. 메쉬 렌더러. 메쉬가 어떻게 화면에 렌더링 돼야 되는지를 관리를 하는 컴포넌트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겠죠? 살펴볼까요? 그래서 펼쳐보면은 메테리얼에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방금 만들어둔 그 메테리얼이라는 에셋이 사실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 드랍을 하는 게 이 플레인의 머테리얼, 원래는 이게 이렇게 비어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들어간 거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씬에다가 바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옆에 면 뭐 예제에서는 흰색이지만 그래도 연습할 겸 한번 저 옆에 있는 벽들의 메테리얼도 할당을 해줘 볼게요. 그래서 얘는 뭐 월 메테리얼로 해서 약간 뭐 어떤 색으로 할까요? 이런 누런색으로 한번 할당을 해줘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는 그겁니다. 자, 메테리얼이라는 게 쉐이더 플러스 유니폼이라고 했잖아요. 자, 쉐이더 플러스 유니폼인데 지금 요 두 개가 묶여서 하나의 메테리얼을 이루고 있고 그 메테리얼을 지금 이 네 개의 물체가 모두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또 다른 메테리얼 M2라고 표시하면 얘는 우리가 요 바닥면에다가 할당을 했던 거죠.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지금 이 메테리얼의 이 속성 값이 변하면은 얘네 넷의 이 네 개 벽의 색깔이 모두 변한 거라는 이야기예요. 너무 당연하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자, 이렇게 색깔을 바꾸게 되면은 네 개 벽은 모두 같은 메테리얼을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색깔이 변한다 라는 거 잘 이해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얘도 참조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쪽 벽의 색깔만 다르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같은 쉐이더를 사용하더라도 다른 유니폼을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메테리얼을 만들어서 할당을 해주셔야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뭐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 여기 아까 메테리얼 보면 이 쉐이더 부분에 지금 스탠다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눌러보시면은 유니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여러가지 쉐이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다른 것들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아마 이 강의에서 설명드리진 않을 텐데 쉐이더를 내가 직접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스탠다드 쉐이더를 일단 사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맵을 만들어 봤고 이 게임 화면에 보면은 지금 이 내가 만든 맵이 한 번에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카메라 설정까지 한번 해줘 보도록 할게요. 자, 메인 카메라를 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장면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고 한 번에 모든 맵이 다 보이도록 이렇게 위로 좀 띄워주고 아래쪽으로 약간 기울여서 좀 더 기울여줘 볼까요?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 씬상에서 여기 가운데가 지금 0,0,0이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도 여기에 잘 얼라인이 되게 X방향 위치를 0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맵을 만들고 카메라를 배치해봤고 메테리얼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따라 해보시고 다음 영상에서 플레이어 관련한 작업을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